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네, 학생이 요점 정리 해놓고 간 거 이제 정리하면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사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인데 이게 뭐 0년부터 100년까지를 1세기라고 하죠. 99년까지 99년까지를 1세기고 이 세계의 시는 1세기, 이 시는 센츄리 해서 100년이죠. 100년 단위가. 그러니까 6세기 말이면 590년대, 90년대, 뭐 이렇게. 7세기 초라고 그러면 10년 정도 돼. 이렇게요. 이때는 남북한의 나라가 있고, 동서. 그러면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하고, 동서나라가 서로, 연계를 하면서 세력 간에, 이 동서 세력과 남북 세력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돕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가려면 이 나라가 이렇게 견제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같이 치면 좋죠. 그러니까 동서 세력이 같은 편, 그렇죠? 동서 세력이 같은 편, 그다음에 남북 세력이 같은 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고구려의 항쟁, 대항 전쟁. 자, 살수대첩, 고구려 대 수나라. 근데 이제 왜 그랬냐? 수나라가 나는 군주. 수나라는 나는 군주고 고구려 너는 신하해라. 그러니까 수나라가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니까 고구려 너 신하해라. 그러니까 거절을 하죠. 고구려가. 우리도 왕국인데 제국인데 왜 그러냐? 그래서 요서지방. 자, 그러면 요서는 어디냐? 우리나라가 334분 이렇게 됐고 이렇게 삐쪽 나온 건 이거 요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강이 하나 있어요. 강. 파란색으로 그리면 파란색으로 그려줄게요. 자, 여기에 강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강 이름이 요하예요. 요하, 바다하, 황하처럼. 그랬을 때 여기를 요동지방이라고 그러고 요지방은 요서라고 그럽니다. 요동반도, 이거는 요동반도, 그럼 여기는 요서지방이랍니다. 동서. 그러니까 이 지방을 고구려가 먼저 공격을 하죠. 이렇게 공격을. 요서지방을 고구려가 공격을 했습니다. 먼저선 공격을 했습니다. 선제 공격을. 그랬더니 수나라, 문제가 다시 또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해왔는데 이걸 또 격퇴를 합니다. 자, 수나라 양제, 황제죠, 황제. 수양제, 문제. 이렇게. 황제, 수나라의 황제. 그다음 수나라의 황제인 양제가 113만 대군으로 쳐들어오죠. 우중문, 그래서 여수장 우중문시 해가지고 울지문대기 연하라 장수, 그죠? 수장수. 수나라 장수 우중문아, 너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라. 그래서 여수장 우중문시 해가지고 국어책에도 나오죠. 자, 을지문도, 우중문이 그래도 쳐들어오죠. 근데 113만으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센 군대, 30만의 별도의 군대, 이동하는 군대, 별도의 이동 군대를 가지고 평양선을 급습을 하려고 했는데 싹 비워졌다가 나중에 살수에서 물을 이용해서 죽여버렸죠. 살수대첩. 그래서 승리를 이용합니다. 살수대첩. 살수는 강이겠죠. 강 이름. 살수대첩에서 물리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파로 수나라가 멸망하죠. 왜 그러냐면 30만이 죽었을 때 전쟁을 하면 100만이 쳐들어가면 이 100만을 보조하는 사람은 50만 정도로 150만이 지나가면 그 주변이 초토화되겠죠. 경제도 휘청휘청하고. 그래서 수나라가 멸망해버립니다. 다시 또 안시성이 있을 때는 안시성 어디 있냐면 안시성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안시성. 요동반도에 있습니다. 요동반도. 안시성, 당나라가 쳐들어왔죠. 당나라가 초기에는 친선관계를, 왜 초기에는 자기도 나라 만들어야 되니까 정신없으니까 친선한 척 하다가 이제 당태종이 적대관계를 가지고 적대관계, 적의 마음을 가지고 지배의학을 가지고 쳐들어오죠. 그때 이 연개소문이 대망리지, 좀 대장군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총리 뭐 정도 수준이죠. 왕은 아니고 망리지. 대빵이죠, 대빵. 대망리지였는데, 천리장성을 싼 상황에서, 당이 침입하니까, 그죠? 침입을 하게 되죠. 이 침입도 구실로 연개소문이 정치적 변을 일으켜가지고,
그죠? 당나라 쳐들어오면 지켜야 된다 해서 정권을 잡죠. 근데 이제 요동성하고 요동반도 아까 했었죠. 이렇게 333에서 이렇게 여기 삐죽 나온 게 요동반도, 그 다음에 이렇게 종나라가 있는데 이 요동반도, 그죠? 이렇게 해서 요쪽은 고구려예요. 고구려. 요동반도를 뺏겨요. 여기 함락당하고 안시성에서 양만춘이 안시성에서 여기에 있는 섬 하나를 뺏기죠. 성. 근데 그 옆에 이제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이 고구려를 화살을 쏴가지고 당태종의 눈을 맞췄죠.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당태종이 끙끙 앓다 죽죠. 그런 다음에 절대 고구려 쳐들어가지 말라 이런 유언도 남겼다고 이렇게 기억하는데, 한반도의 방파제, 파도 막는 방어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굳센 정신력으로 요동 지방은 요동 안에 철광이 있어서 철광석이 있으니까 무기 만들기도 좋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성곽을 잘 써서 고구려 성곽이 특이하게 튼튼한데 자 훈련된 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청야전술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청야전술이 뭐냐면 이 요동성 오기 전에 이 앞에 있는 여기 요화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데를 풀을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말 먹이가 없죠. 말 먹이가 없으니까 말이 힘들죠.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죠.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그런 사이에서 또 어쨌든 신라가, 그죠? 당나라하고 여기 신라하고 연결했죠. 근데 고구려하고 여기는 백제는 조금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신라가 의자왕이 백제왕인데요. 백제왕 의자왕, 그렇죠? 공격을 해서 신라를 공격을 해서 신라를 공격해서 대야성, 그 신라에게 접경지역 여기 있는 성, 여기 대야성 등 40개의 성을 다 뺏어버리죠. 이렇게. 그럼 신라는 이제 망하기 직전이죠. 망하기 직전이니까 당나라한테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신라하고 고구려 연개송나한테도 여기서 백제가 커지려니까 구해줘 이렇게 하니까 거절을 하죠. 연개송문이. 고구려 연개송문이 거절을 하니까, 그쵸? 이런 상황에서 김춘추가 갔었어요. 연개송한테. 그래서 잡혀 있으니까 토끼와 여기 김춘추가 용궁에 간 이 토끼가 간을 놓고 왔다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김춘추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죠? 대동강 이북 땅을 당나라에게 넘긴다고 그러면서 나당 동맹을 맺죠. 신라하고 당나라가 동맹을 맺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신라가 쳐들어가요. 온 힘을 다해서 김유신 화랑들을 데리고. 근데 이제 계백이 황산벌에서 싸우죠. 황산벌에서. 그래서 계백이 그때 이제 아내하고 자식을 나중에 지면 종으로 끌려간다고 죽이고, 그래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 갔죠. 왜 그러냐면 이때 백제에서는 융성했는데, 8대성 귀족도 있고 그랬는데, 이 귀족들이 너무 강성해갖고 왕이 별로 힘을 못 쓸 만큼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귀족들 플러스 왕인데 누가 쳐들어와도 자기 동네 자기 귀족만 신경 쓰지 전체 신경 쓰는 게 거의 드물었다고. 그래가지고 직접 황산벌 전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수도를 가가지고 수도를 공격해서 이 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부라고 했죠. 사비, 부여. 사비는 부여. 그 전에는 웅공이죠. 웅자하고 공자랑 비슷하죠. 공주는 웅주. 그러면 옛날에 백제는 한성에서 서울에서 웅진인 공주로 웅진. 웅녀도 공주래요. 웅진인 공주에. 그 다음에 사부, 그죠? 사비인 부여로. 지금의 공주, 지금의 부여. 여기는 사비, 웅주. 그래서 사비성을 함락시키죠. 마지막 사비로. 그렇게 해서 백제가 멸망을 하죠. 그런데 이 백제가 멸망한 상황에서 고구려가 멸망한 거는 4분 안에서, 연개성문이 갑자기 죽고 난 이후에 자식들이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4분을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보세요. 평양성, 고구려의 수도의 평양성인데 평양성이 함락이 돼버리죠. 후에 어쨌든 그렇게 평양성이 함락한 이후에 당나라가
한반도 쪽 전체를 다 가져야지 하고 되니까, 그러면서 고구려에는 안동도호부, 안동도호부. 그럼 도호부는 뭐냐면, 이게 그 군사의 짱이 여기 동네 행정도 하면서 군사 플러스 행정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지배기구. 도호부를 설치하죠. 그래서 백제는 웅진도호부, 웅진은 공주니까. 고구려에서는 안동도호부. 신라에는 계림도도부. 계림이 서라벌, 신라, 경주를 계림이라고 부르는데, 경주하고 공주하고 안동에다 도호부를 다 설치를 해갖고 다 지배를 하려니까 이 신라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세력 부흥운동을 지원을 하면서 고구려 땅에서는 고구려가 싸우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매소성하고 기벌포에서 매소성하고 기벌포 바다에서 전투를 해서 승리를 가집니다. 신라가 사력을 다해서. 그래서 당나라군이 이제 힘이 많이 약해지죠. 또 고구려 부흥 운동이 건모잠이나 안승을 지원을 하고, 백제의 흑지상징이나 복신도침, 왕자풍을 다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들도 서로 지도층이 내분을 해서 안에서 서로 싸우다가 다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삼국이 통일이 된 겁니다. 어쨌든 최초의 통일이라고 했고, 자주적 통일은 최초의 통일, 자주적 통일은 아니죠. 자주적 통일 한계. 대동강 이남만, 여기에서 대동강이 설이 여기라고 하는 설도 있고 여기에도 하는 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요만큼이라고 현재는 알려졌으니까 대동강 이남만 통일하고, 그 다음에 통일 과정 속에서 외세의 도움을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신라가 전체적으로 당을 몰아냈으니까 자주적 통일을 얘기할 수 있나 애매하긴 한데, 삼국통일, 최초의 통일이면서 자주적 통일. 한계는 통일 과정에서 외세,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그 다음에 대동강 이남만 통일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이제 당나라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점점 관리력이 떨어지면서 말갈족하고 여기에 고구려 유민하고 합쳐서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죠. 발해.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합니다. 말갈족의 걸사비유하고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의 통일 과정을 놓고 하겠습니다.